네, 결혼 이주 여성의 실태에 대해서 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실태와 이해를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은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네,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여성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어, 문화, 가족관계, 자녀 양육, 경제활동, 기타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결혼 이주 여성의 현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이주 여성이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혼 이주 여성이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여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출시 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일본, 몽골 등등입니다. 이들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해 한국 사회의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 국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언어 장벽이 가장 크겠죠. 한국어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하였습니다만 병원 진료 또는 학교 자녀 상담 또는 관공서 업무 또는 직장 생활 등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차이입니다, 여러분. 문화 차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또한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명절 문화, 가족 행사, 시부모와의 관계, 자녀 양육 방식 등등 갈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언어 문제죠. 또는 경력 단절 문제, 또는 자격 인정 문제, 또는 돌봄 부담 등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우면 가정 내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 참여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는 네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종종 편견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말을 못한다, 문화 수준이 다르다, 도움만 받는다 와 같은 부정적 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지역사회 활동, 경제활동, 자녀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 양육 부담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게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 학교 생활 적응 또는 친구 관계, 진로 문제 등등 부담이 아주 큽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나는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라는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베트남 출신 한국인과 결혼해 농촌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와의 대화도 어려웠고 병원에 가는 말조차 어려웠습니다. 또는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낳는 후에는 육아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결혼 이주 여성이 적절한 지원과 기회를 받을 때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이고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를 먼저 보면은요, 한국어 교육이 있고요, 또는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는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이어서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 연계 자격증 교육이 있습니다. 자녀 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발달 지원이 있고요. 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또는 진로 상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결혼 이주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 이주 여성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편견 없이 바라보기, 또는 문화적 차이 존중해주기, 또는 차별적 언어 사용하지 않기, 또는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등등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양하구나, 다양성이 있구나 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 여성의 경로 및 증가, 교제에 의해서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여성들은 이주 동기는 정식 노동허가를 받는 방문 취업, 예술 흥행 체류, 친지 방문이나 관광, 한국 남성과의 결혼 등 다양 또는 방문 취업이나 친지 방문으로 입국해서 나중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예술 흥행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서 노동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결혼 이주 후에 노동에 종사하기도 하는 등 이주 경우도 매우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 여성의 이주 경로 및 증가에 대해서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중개 산업과 결혼 이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자, 국제결혼은 4가지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지인 소개가 있고요. 직접 교제 또는 종교단체 주선이 있습니다. 또는 결혼 중개업체 소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 두조적이고 주로 남성이 비용이 지불하는 결혼 중개 과정은 혼인 당사자의 남성으로 하여금 성을 돈을 주고 사오는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 구조 자체가 결혼 후 갈등과 폭력이 유발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 결혼 이주 여성에 직면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결혼과 남편의 경제 사정이 기대만큼 풍족하지 않을 뿐더러 살다 보니 남성을 오히려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까지 져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 결혼 이주 여성 관련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들을 주체적인 의지와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적 존재로 파악하는 인파워먼트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차별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우리나라에서 다중적 소수자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문화적으로 사회의 다수 집단과 구별되는 차이, 권력의 열세 또는 차별적 대우, 소수자의 특징 외에도 여성이라는 점과 한국 사회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남성들과 혼인하여 취약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집단 내 이질성 때문에 집단 의식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여 보편적인 이주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갈등과 자녀 양육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결혼의 경로와 방식 자체가 결혼 이주 여성과 배우자, 권력상의 이교화 구조가 있습니다. 가족 내 경작권이 남편 또는 시부모에게 있을 경우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중요한 요구 중 하나의 모국의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따라서 부부간 또는 시댁과의 빈번한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중요한 요구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조건으로 해서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함으로써 시댁과의 빈번한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요인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가정폭력을 입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쉼터 설치하고 긴급전화 설치해 이주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이주 여성들의 특성을 모른 채 한국의 쉼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여성 쉼터의 운영 지침을 세우고 그 규정에 따르기를 강요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쉼터 입소자들에게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주 여성들의 특성을 모르고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쉼터는 설치되어 있지만 긴급전화를 설치되어 있지만 이러한 이주 여성들의 지침과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함과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낯선 환경 속에서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 따뜻한 시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이주 여성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별과 인권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또는 우리 지역사회 제공해야 할 지원은 무엇일까요? 자, 교재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언어의 제한 또는 법 지원 체계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체류와 이혼을 위한 법적 지원에 의해서도 남편과의 상담이 필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할 지원은 무엇일까요? 제공해야 할 자원은 무엇일까요? 또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편견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또는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차별과 인권 보장 문제, 그렇죠? 또는 국적 및 체류 자격 등의 문제, 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긴급 문제, 이주 여성에 맞는 문제, 또는 갈등과 자녀 양육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갈등과 자녀 양육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과 인권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직면하는 현실, 결혼 이주 여성이 직면하는 현실, 문제 많죠. 그렇죠?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차별과 인권 문제. 우리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할 자원과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관계 갈등과 자녀 양육 문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체류 자격 등의 문제 또는 차별과 인권 보장 문제가 가장 크겠죠. 편견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차별과 인권 보장 문제.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죠.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 교과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가 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가라고 하거나 또는 반기로 인해서 집을 그냥 나와서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합의 이혼 후 귀국하지 않고 미등록 노동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 아무런 법적 보호, 즉 건강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속에 걸리면 강제 출국에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되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건강이나 사회보장 등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속에 걸리면 강제 출국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오늘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현장, 기관, 가족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족센터는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또는 통번역,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모든 국내 가족을 위한 기관으로 전국, 시, 군, 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 다문화 정책의 직접적이고 근거가 되는 법령,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 가족 복지 지원법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의 법령에 보면 아동복지법 또는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또는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습니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또는 저출산 고려상 기본법이 있습니다. 고령사회기본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에 대한 복지 관련 법령이 이렇듯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이민자를 통역 번역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통번역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또는 그 가족의 초기 생활 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공하는 통역 및 번역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입국, 초기 결혼 이민자 등 한국어 또는 가족관계, 자녀 유무,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 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업은 결혼 이민자 멘토링 사업도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멘토링 사업은 한국 생활에 초기 정착하는 결혼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결혼 이민자 멘토링 사업이라고 봅니다. 자, 결혼 이민자를 위한 주요 정책 사례가 있습니다. 실용성 있는 정책 방향. 결혼 이민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은 언어 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취업 지원이 확대가 있습니다. 가족 초청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교육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적이고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 연계 스터디를 운영하고 외국인 취업 또는 채용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여 현장 면접 기회 또는 기관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 이민자를 위한 주요 정책 사례가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책을 이루고 많은 서비스를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지만 결혼 이민자 실효성에 의한 정책 추진은 언어 교육 강화, 취업 지원 확대 또는 가족 초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는 식문화 교육 등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적이고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연계 스터디를 운영하고 외국인 취업, 채용 박람회 참여를 지원한 현장 면접 기업 기관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다문화 사례에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10분 쉬셨다가요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